제가 조선왕족실록 번역본을 보다가 호기심이 발동했는데요. 조선이 개국하고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했을 때 무학대사는 한강 남쪽에 관악산에 화기가 세니 동쪽을 바라보고 궁궐을 위치해야 된다. 그러나 정도전은 남쪽을 향해 지어도 괜찮다. 한강이 막아주고 해치를 세우면 된다. 주장을 해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쪽을 바라보는 궁궐의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서남북 산이 둘러싼 형태죠. 경복궁, 창덕궁, 경희궁 등 궁궐을 옮겨가며 조선시대 왕들이 정사를 보았는데요. 해방 이후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어디서 진무를 보았고 또 그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서울을 가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청와대를 2번 가게 되었네요. 경복궁 성 밖에서 빼꼼 들여다보니 이른 아침인데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고요. 계속 걸어가 보니까 청와대 앞이었어요. 오른쪽으로 돌아보니 경복궁 북문, 신무문이 있고 드디어 청와대 정문이 보입니다. 여기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언제부터 청와대라고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본관에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는데요. 여러 방들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과 업적들을 요약해서 전시해 놓았고요. 벽에는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었는데 사진에 찍히면 안 된다고 해서 굳이 찍지 않았습니다. 영빈관, 또 녹지원, 그리고 춘추관 등 여러 건물들이 있지만은 저는 본관에서 관저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관저로 가는 길에 구 경무대 자리, 즉 총독부 관저였던 자리가 있었고요. 보통 본관에서 700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올라가는 길이라서 그런지 걷는데 좀 힘이 들더라고요. 관저 인수문을 들어서니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텃밭도 있었고 장독, 또 창문 안으로 보이는 장롱, 그리고 미용실, 이발소, 부엌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인수문을 나와서 왼쪽에 산 위로 한 600m 정도 올라가면은 석조열의 좌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길로 내려와서 춘추관에서 브리핑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네, 청와대는 원래 고려시대 남경으로 지정이 됐다가 조선 개국 후 경복궁을 지었고 또 여러 정각들을 이렇게 마련을 했었는데요. 임진왜란 때 많이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치되다가 고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원군 때에 다시 중건을 했는데 그때 경복궁 북쪽에 후원, 그러니까 북쪽의 후원을 만든 곳을, 지역을 우리가 경무대라고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의 총독부에서 이곳에 관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관저를 지을 때 지붕에 청기와를 올렸는데 전북 정읍에 있는 그 증산교 계통의 천교에 청기와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미군정이 또 들어오게 되죠. 3년 동안 미군정이 여기 관저로 쓰고 있다가 그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는데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곳에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이름을 경무대라고 했는데 경복궁의 경자랑 신무문의 무자를 따서 경무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에 새로 지을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1960년 윤보선 대통령 때 이름을 청와대로 이렇게 바꾸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작년 2022년 5월까지 19대 12명의 대통령께서 이곳에서
업무를 보셨던 곳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우리가 보고 온 청와대는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때에 신축을 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